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에세이 책을 가지고 왔어요. 잘 될 수밖에 없는 너에게 라는 책이에요. 잘 될 수밖에 없는 너에게. 이 책은 최서영 작가님이 쓴 에세이고요. 출판사는 북로망스에서 출간한 책이에요. 최서영 작가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세요. 근사하게 늙고 싶어 오늘도 열심히 사는 프리랜서라고. 유튜브 가전주부 말 많은 소녀 채널 2개의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고요. 50만이 넘는 구독자에게 라이프 스타일과 자기계발 콘텐츠를 전달하고 있는 2개의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분이세요. 이 책에서는 자신이 직장인으로서 생활했던 그런 부분들과 그리고 또 프리랜서로 일을 하면서 자신이 경험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요. 자신이 매일매일 성장하기 위해 자신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어떤 것이 효과적이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에세이라고는 하지만 자기계발서에 좀 더 가까운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에요. 현재 취업 준비생이거나 어떤 새로운 일을 도전하고 싶은데 용기가 나지 않는다 그런 분이 있으시다면 이 책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가 자신이 도전하고 인생을 레벨업 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이 효과적이었고 어떠한 영상이나 책들이 효과적으로 도움이 되었는지 그런 부분들도 알려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책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욕심낼 자격은 따로 없다 라는 부분이에요. 적당히만 살아왔던 내 속내를 들여다보면 거기엔 자격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 누구도 정해주지 않은 한계선을 내 멋대로 그어놓고 그 선을 넘으려고 할 때마다 내가 이걸 가질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이렇게 행복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를 따져보는 시기다. 그 한계선이 하한선이었으면 오히려 괜찮았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불행하면 안 되지. 힘들어도 정도껏 힘들어야지. 라는 생각들이 나를 지킬 수 있는 방어막이 됐을 테니까. 하지만 내가 그은 한계선은 상한선이었다. 더 행복해지려는 나를 그건 욕심이야. 넌 아직 자격이 안 돼. 라는 말로 끌어내리곤 했다. 좋은 기회를 마주했을 때도 인생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려 할 때도 도전할 용기가 필요할 때도 스스로를 막아서는 건 나 자신이었다. 삶에 욕심낼 자격이 있느냐고 스스로 의심하는 습관은 원하는 것을 원한다고 말할 용기조차 빼앗아 갔다. 누군가 나에게 뭐가 되고 싶냐고 물어볼 때도 나는 솔직하게 말하지 못했다. 그저 희망사항일 뿐인데 그 꿈을 입 밖에 내는 데에도 자격이 필요할 것 같았다. 나는 적당히 괜찮아 보이는 넌 봐도 괜찮을 것 같은 내 꿈이 아닌 것들을 내 꿈이라 둘러댔다. 그리고 나조차도 그것들이 내 꿈이라고 믿어버렸다. 어쩌다 좋은 걸 손에 쥐게 되었을 때도 내 것이 아닌 것 같은 불편함에 가진 걸 충분히 누리지 못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겸손하고 욕심 없는 착한 사람의 심성이라 믿으면서 나는 호랑이를 그리려고 하면 고양이라도 그린다는 말을 믿는다. 할 수 있는 선에서 가장 큰 꿈을 꾸면 설령 그 꿈을 이룰 수 없을지언정 엇비슷한 것이라도 이루게 된다는 뜻이다. 과거의 나는 큰 꿈은 고사하고 튀지 않으면서도 너무 뒤처지지 않게 살 것을 목표로 달렸다. 난 욕심쟁이가 아니니까. 난 욕심 부릴 자격이 되려면 멀었으니까. 그렇게 흘려보낸 청춘이 너무나 아깝다고 깨달은 순간 텅 빈 집에 앉아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로 한 그날 내가 했던 다짐들은 이랬다. 적당히 사는 거 30년 했으면 됐어.
욕심쟁이라는 소리 좀 들으면 어때? 세상이 되라는 모습이 내가 아닌 내가 되고 싶은 모습으로 살 거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에 최선을 선택하며 살자. 그동안 살아온 삶을 갈아엎을 지혜와 힘이 나에게 있을지 두려웠다. 하지만 모른 채 할 수 없이 나를 훅 파고든 권태와 후회의 감정을 이대로 흘려보내고 싶지 않았다. 나는 텅 빈 방에서 느낀 감정들을 원동력 삼아 용기를 냈고 그 후로 내 삶은 무척 달라졌다. 원하는 걸 원한다고 말하고 좋은 걸 얻으면 과분하다는 말 대신 감사하다고 말했다. 내 욕심을 솔직히 인정하고 거기에 따라오는 비난이 있다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많이 원할수록 많이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도 인정했다. 나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으니 적당히 마음이 가는 곳에 아깝게 힘을 뺄 필요도 없었다. 정말로 살고 싶은 삶과 그걸 이루는 요소들에만 집중하기 시작했다. 내 삶에 욕심내기 시작했다고 해서 모든 게 내 맘대로 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온전히 내 선택이기에 실패도 괜찮았다. 예전과 똑같이 하루 24시간을 살았지만 이번에는 정말 내가 내 삶을 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행복의 자격을 묻는 대신 그 자리에 노력을 채우기 시작했다. 적어도 나에게 있어 욕심쟁이라는 말은 세속적인 탐욕으로 가득해 분수에 넘치게 원하는 남의 것을 탐하는, 탐내는 사람이라는 뜻은 아니다. 내가 정의내린 욕심쟁이는 스스로의 욕망을 인정하고 삶의 한계를 두지 않는 두려움 없이 스스로에게 솔직한 사람이다. 삶의 욕심을 낼수록 내 삶이 내 꿈에 한 발짝 가까워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남의 시선 때문에 혹은 내 분수에 넘치는 것 같아서 혹은 도전이 두려워서 그동안 원하는 삶을 욕심내지 않았었다면 이제는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의미의 욕심쟁이가 되어 원하는 삶에 가까워져 보자. 고만고만하게 적당히 살지 말고 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적극적으로 다가가자. 몇 달 뒤, 몇 년 뒤에 돌아보면 분명히 지금보다 훨씬 나은 모습의 내가 있을 것이다. 어쩌면 당신은 정말 호랑이를 그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 네, 다음에 읽어드릴 부분은 평판과 잘 사는 삶의 상관관계라는 부분의 일부분이에요. SNS를 조금만 살펴봐도 잘 사는 듯 보이는 평범한 사람들은 쉽게 눈에 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익명의 공격성 댓글이 달린 모습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유명인들 역시 좋은 평판만 갖고 있는 건 아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 업적이 뛰어난 과학자,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기업인, 연예인 등 무수히 많은 이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비판과 비난, 안티가 따라다닌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평판에 신경 쓰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자기 중심을 잡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살기 위해 노력한다. 왜일까? 어쩌면 그들은 좋은 평판과 잘 사는 삶에 뚜렷한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건 아닐까. 사람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좋고 누구나 존경할 만한 삶을 사는 사람도 분명히 있겠지만 정말로 그 둘 사이에는 큰 관계가 없을지도 모른다. 명확한 기준이 없으니까. 누군가에 대한 입장과 견해는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문제인 경우도 많다. 내가 잘한다고 나에게 꼭 좋은 평판만 뒤따르는 것도 아니고
몇 번 못했다고 비난만 뒤따르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잘 나갈 때 모함과 뒷담화가 더 많은 법이고 한두 번 실수에 진심 어린 응원이 쏟아지기도 한다. 그래서 나는 남의 평가에 덤덤해지려고 무던히 애쓰며 산다.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이라면 그냥 나의 길을 묵묵히 걷자고 생각해버리는 거다. 내가 어떻게 행동하든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할 때가 많다. 내가 잘못해도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나의 허물을 덮어주려 애쓰고 내가 잘해도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나를 몹쓸 사람으로 만든다. 나 역시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보여주는 이해심과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보여주는 잔인함의 간극에 놀랄 때가 많다. 결론적으로 주위의 평판과 잘 사는 삶에는 큰 상관관계가 없다. 평판과 잘 사는 삶 중에 내가 더 초점을 맞춰야 하는 쪽은 잘 사는 삶 쪽이다. 그러니 평판을 굳이 좋게 바꾸려 노력하지 않아도 되고 그에 휩쓸려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나에 대한 모든 평가와 오해를 일일이 해명하는 것만큼 을을 자처하는 일은 없다. 그러니 내가 도마 위에 올랐다는 생각이 든다면 변명하고 위축되기보다는 시간이 진실을 밝혀주길 기다리며 묵묵히 나의 할 일을 해나가는 편이 훨씬 낫다. 자신의 평판이 어떤지 걱정되어 지레 겁먹거나 안 좋은 소문으로 마음고생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말을 꼭 해주고 싶다. 영화 리틀 포레스트에서 왕따를 당해 속상해하는 딸 혜원에게 엄마가 전한 말이다. 너 괴롭히는 애들이 제일 바라는 게 뭔 줄 알아? 내가 속상해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안 속상해하면 복수 성공. 내가 신경 쓰지 않으면 누구도 어떤 말로도 나를 평가할 수 없다. 내가 잘 살아가고 있고 잘 살고자 한다면 몇몇이 만들어내는 소용없는 평판으로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 내가 잘 살면 그것으로 복수 성공이다. 네, 다음에 읽어드릴 부분은 불쌍한 사람이 되지 마세요 라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살면서 처음 마주한 무력감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무언가와 제대로 겨뤄보지도 못했는데 나는 이미 진 사람이었다. 결국 엄마 손에 이끌려 작은 회사에 입사했다. 취업의 굴레에 갇혀 있다가 새로운 세상에 놓이고 나니 그제야 나의 행적들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었다. 취업이 안 된 것은 내 잘못이 아니었다. 회사가 필요로 한 것과 내가 가진 것이 달랐을 뿐이지. 내 능력이 부족하거나 내가 못난 사람이어서가 아니었다. 그걸 알고 난 다음에는 회사가 필요로 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마침내 꿈에 그리던 아나운서가 되었다. 과거의 나는 불행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아서 하루하루가 막막했고 불안했다. 세월이 흘러 나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불행은 내가 끝내는 것이지 끝나길 기다리면 안 된다.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 불행에서 뛰쳐나와야 한다. 불행에서 스스로 걸어 나오는 것도 행복을 유지하는 것도 모두 나의 의지라는 것을 이제는 안다. 인생이 내 선택으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걸 어렴풋이 알게 된 다음부터는 삶의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는 순간마다 스스로 일어나 스스로 일어서 걸어 나가는 것을 연습했다. 처음부터 수월할 수는 없었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불행 안에 머무는 시간이 점점 짧아졌다.
그리고 지금의 나는 더 이상 불행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두렵지 않다. 예측하지 못한 불행이나 비상식이 만들어낸 부조리를 겪으면서도 자발적으로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럴 수가 없어서 그 상황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시간은 흐르고 그는 점점 자신을 둘러싼 불행과 부조리에 익숙해진다. 진짜 문제는 여기서 시작된다. 스스로를 불행 안에서 부조리하게 대접받도록 내버려 두면 그는 정말로 평생 푸대접을 받는 사람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절대 그렇게 내버려 둬선 안 된다. 남들이 뭐라 해도 내가 싫으면 얼른 거기서 걸어 나와야 한다. 내 두 발로 씩씩하게 그 불행에서 최대한 멀어져야 한다. 내가 나를 구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구해줄 수 있을까? 불행은 사고다. 누구든 언제든지 이유 없이 불행한 일을 당할 수 있다. 어느 영화 속 유명한 비유처럼 초콜릿 상자 같은 인생은 나에게 언제든지 수많은 초콜릿 중 맛없는 초콜릿을 건넬 수 있다. 그러나 그 맛없는 초콜릿을 입안에서 천천히 녹이면서 향을 느끼며 오래 고통스러워 할 것인지 아니면 먹자마자 퇴! 뱉어버릴 것인지는 나의 선택이다. 관계든 상황이든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시작과 끝에는 내 의지가 있다. 나는 불행에 빠졌다고 느낄 때마다 아래 문장들을 곱씹고 다짐했다. 불행은 언제든 어떤 모습으로든 나를 다시 찾아올 수 있다. 불행과 만났을 때 왜 하필 나에게 내가 뭘 잘못했기에 같은 생각은 하지 말자. 주저하지 말고 내 의지로 그곳을 벗어나자. 뒤도 돌아보지 말고 불행에서 뛰쳐나오자. 주변에는 늘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이 한둘쯤 있다. 드러내놓고 자랑하지 않아도 인생에 큰일 한 번 없이 무탈할 것 같은 그들에게는 정말 불행한 순간이 없을까? 절대 아니다. 가까이서 살펴보면 그들은 어려운 순간도 허허실실 시트콤으로 승화시키며 잘 넘긴다. 불행에 잠식되지 않고 짧게 겪어내고 그곳에서 최대한 빨리 빠져나온다. 맛없는 초콜릿을 입에 넣었다면 뱉어버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 해맑게 맛있는 초콜릿을 직접 찾아 나선다. 절대 누군가가 그들의 삶을 구제해 주길 기대하지 않는다. 나보다 오래 산 저 사람은 방법이 알고 있겠지? 나보다 똑똑한 그 사람은 정답을 알고 있겠지? 하며 허황된 기대를 품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에는 정해진 그림이 없다. 삶의 계획이나 방향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정해진 편견이나 틀이 없다는 뜻이다. 이렇게 살아야 해 같은 말버릇은 찾아볼 수가 없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인생에 일어난 사고 같은 변수를 만났을 때에도 그들은 타고난 회복 탄력성으로 대처한다. 당황하거나 자기 부정,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는다. 같은 환경과 조건 앞에서도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 그러니 이제는 인생의 초콜릿을 어떤 태도로 맛볼 것인지 정해야 한다. 나를 불행하게 하는 초콜릿을 입안에 오래 머금고 있을 것인지, 퇴 뱉어버리고 맛있는 초콜릿을 찾아 나설 것인지. 나는 당연히 후자를 권한다. 그래야 예측하지 못한 일들 앞에서도 나는 나로서 우아하게 걸어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부분은 잘 될 수밖에 없는 멘탈 장착법, 그 부분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매일매일 성장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어떠한 것이 효과적이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첫 번째로 운동하기를 말씀하세요. 마음만 단단해지면 무엇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마음이 단단해지려면 몸이 먼저 단단해져야 했다. 사운드 바디, 사운드 마인드.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처럼 체력이 약하면 마음이 건강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운동을 시작했다. 처음엔 걸었다. 출퇴근을 제외한 걷는 운동은 생각보다 시간을 많이 차지했다. 나는 서서히 빨리 걷다가 달리기 시작했고 엄청난 성취감을 느꼈다. 헬스와 수영도 배우기 시작했다. 여러 운동을 짧게 배워보고 나에게 맞는 운동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 두 번째, 일 미루지 않기. 내가 언제 제일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돌아보니 바로 일 때문이었다. 정확히는 일이 쌓여 있는데 하기 싫어서 빈둥댈 때가 고역이었다. 머릿속은 바쁜데 몸이 놀고 있을 때 막상 일을 시작하면 스트레스나 불안감은 물거품처럼 사라졌다. 결국 하면 되는 것이었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이유 없이 그냥 하면 된다. 세 번째,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기. 사서 걱정한다는 말이 있다.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다. 미숙한 내가 혹여나 일어날지도 모르는 변수에 휩쓸려 버릴까봐. 무엇을 하든 걱정부터 앞선다. 하지만 두렵다고 해서 피하기만 하면 그 두려움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마주해야만 알게 된다. 그것이 단단한 눈덩이가 아니라 콕 터트리면 깨지는 거품에 불과하다는 것을. 머릿속으로 상상한 상황과 달리 실제로 맞닥뜨려 보면 걱정했던 것보다는 별일이 아닌 일들이 있다. 사회 초년생 때 전화 공포증을 겪거나 큰 회의를 두려워하던 사람들도 막상 부딪히다 보면 어찌저찌 해낸다. 그런 경험이 몇 번 반복되면 그것을 해결해낸 역량을 재평가하게 되어 스스로 신뢰가 생긴다. 그 신뢰가 쌓일수록 나는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 자신감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 생길 수 없다. 그래서 아주 소소한 것이라도 두려움을 이기는 선택을 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위에서 이야기한 세 가지 방법을 실천한다면 잘 될 수밖에 없는 멘탈을 장착할 준비가 끝났다. 그중 두려움을 마주할 용기가 좀처럼 생기지 않는다면 프롤로그에서 언급했던 빌리 아일리시의 인터뷰를 떠올려 보자. 어차피 우리는 작은 실패들을 반복하며 살아왔고 아무리 멋진 일을 해도 그 어떤 이상한 짓을 해도 어차피 다 죽으면 결국 잊힐 것이다. 그녀가 말한 것처럼 모든 것은 잘하든 못하든 시간이 지나면 결국 잊히기 때문에 내 모든 발자취에 큰 의미를 둘 필요도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도 없다. 인생사 세옹지마라는 말을 잊지 말자. 영화 포레스트 검프에서 인생은 초콜릿 상자와 같다는 유명한 비유가 나온다. 여러 가지 맛의 초콜릿이 담겨 있는 상자처럼 우리 인생은 각자 색깔은 다를 수 있지만 행복과 불행의 총량은 모두가 비슷하게 짊어지고 간다. 언제 어떤 초콜릿을 먼저 꺼내 먹느냐의 차이일 뿐 모든 인생에는 똑같이 희노애락이 담겨 있다. 이 사실을 진심으로 깨닫는다면 지금의 좌절감과 불안감과 같은 스트레스의 무게를 조금이나마 덜 수 있다. 물론 언제든 안정이 혼돈이 될 수 있고 좋아하지 않는 맛의 초콜릿이 아직 상자에 남아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의연함과 다시 해낼 수 있다는 담대함을 가진다면
혼돈은 금방 지나갈 것이다.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좋은 길로 이끈다. 여러 실수와 변수에 가로막혀도 제 기준에 맞게 현명하게 대처하며 기민하게 반응하는 태도가 점점 더 나은 세계로 스스로를 인도하는 것이다. 넘어지고 부딪히며 지나온 날들 덕분에 그들 인생에도 안정기가 찾아왔으니 우리도 우리 인생에 그런 길을 내면 된다. 나 역시 변수를 만날 때마다 매번 다짐한다. 내가 처한 상황을 확대 해석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직시해서 가장 좋은 해결 방안을 찾아내자고 말이다. 그렇게 현명한 해결과 선택이 어제보다 더 나은 내 삶을 만들어준다고 믿는다. 네. 여러분에게도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의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에게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어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